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할 거고요. 13장 Vector Valued Functions and Motion in Space. 자, 그래서 벡터 밸류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죠. 벡터 밸류 펑션. 모션 인 스페이스 이제 공간에서 움직임을 어떻게 분석할 거냐. 자, 일단 섹션 13.1을 보면 curves in space and their tangents 해서 나오는데 이제 R2에서 하던 걸 그냥 확장하던 거 하는 것 뿐이고요. T는 좀 아까 이제 라인하고 플레인 이런 거 좀 보셨죠. 근데 이제 플레인은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라인은 확실히 그 쉬운 경우였고 이제 그래서 요걸 갖다가 RT는 해놓고서 저는 이제 IJK보다는 성분으로 쓸게요. FT, GT, HT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결국 R이라고 하는 맵은 R에서 R3로 가는 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리얼 라인 R이 있고 이제 여기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펑션이 어떻게 주어져 있는 거냐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인데 이게 R인데 여기서 대충 이런 형태로 그리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점은 여기로 가고 뭐 이 점은 여기로 가고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커브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유주얼하게 아는 커브는 사실은 커브의 trace over curve 뭐 trace라고 해도 좋고 trajectory라고 해도 좋고 아무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그 지나가고 남은 자국 같은 걸 말하는 거죠. 흔적 내지는 자국. 보통 그래서 자취라 그러죠. 자취. 예. 그래서 자취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그거는 그거고 이제부터는 이제 전혀 다른 커브를 할 건데 parametric 커브를 할 거예요. parametric 커브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이제 모션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이 자체에.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y는 x제곱이라는 커브가 있다고 치더라도 이거를 그냥 이렇게 볼 수, 그냥 이걸로만 보면은 그냥 이거죠. 예, 끝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t, t제곱으로 보면 매개화가 될 때 대충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똑같은 걸 t 제곱, t 4제곱 하면 이건 완전히 달라지는데 너무 달라지는 걸 일단 하지 말고 t 세제곱부터 하죠. t 세제곱, t 6제곱 이렇게 하게 되면 비슷한데 좀 빠르겠죠. 얘는 그러니까 X축 방향 성분이 일정하게 이렇게 움직였는데 얘는 엄청 빨리 오다가 느려졌다가 확 빨라지는 대충 이렇게 되면서 그거에 걸맞게끔 얘도 이런 식으로 속도가 다르죠. 그 속도가 달라요. 네. 그래서 velocity가 다르고 네. 그거 말고 이제 잘못 매개화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t제곱, t 사상하면 정말 위험한 게 얘는 이거 전체를 심지어 나타내지도 못해요. 이렇게 있어버리면 제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음수를 아예 가지도 못하고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왔다가 도로 돌아가 버리는 이렇게 돼 버리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페르메트릭 커브를 이제 다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할 거고 그러다 보면 제가 항상 또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두 개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 두 직선 사이 최단 거리는 당연히 뭐냐면 서로 꼬인 위치에 있고 예. 그러니까 neither parallel 그 다음에 nor they meet 예, 만나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최단 거리인 거잖아요. 서로 이제 공통수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되지? perpendicular는 perpendicular인데 뭐 공통수선 common perpendicular라고 하면 되겠네요. common perpendicular 네, 뭐 이런 걸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디스턴스를 구하면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고속도로에 지나가는 차라서 얘는 요렇게 지나가고 얘는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물론 얘가 제일 가까운 건 맞는데 얘가 보라색 위치를 지나갈 때 예를 들면은 밑에 쪽에선 여길 지나가고
더 지나가고 얘가 파란색 위치를 지나갈 때쯤 얘가 오히려 파란색 위치에 있을 땐 얘가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둘 다 진행 방향은 예를 들면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최단거리가 어딘지는 저도 알 수는 없지만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데가 최단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네. 왜냐면은 이거는 모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 이 얘기를 자주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지만 이제 value가 R에서 지금까지는 R에서 R로 가는 일변수 함수를 다뤘는데 여기가 이제 벡터 밸류드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벡터 밸류드다 이게 벡터 밸류드 펑션이고 또는 벡터 펑션 그거랑 대응하기 위해서 얘는 뭐 스칼라 펑션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밸류드 빼고 그냥 벡터 펑션이라고도 하긴 합니다. 근데 보통 벡터 밸류드라고 하고 그래서 뭐 이제 example 1에 보면은 이제 서큘러 실린더 위에서 돌아다니는 코사인 컴마 사인 컴마 사인 티 코사인 티 컴마 사인 티 컴마 t 해서 뭐 그런 거에 뭐 할 수도 있겠고 리밋도 있고 근데 그건 앞에서 다 원 베리어블에서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바로 데피니션을 보면 위로 가지 말고 바로 넘어가죠. 그래서 데피니션 자 그래서 벡터가 있는데 RT라는 벡터 밸류드 펑션 걔가 뭐 F 그냥 F, G, H 이렇게만 쓸게요. T 생략하고 그런 식으로 있을 때 R 프라임 T 미분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또는 DT분의 DR 벡터 요건데 리미트 델타 T로 썼는데 저는 그냥 H로 쓸게요. H가 0으로 갈 때 F가 아니라 R에 T 플러스 H 마이너스 R에 T divided by H 그러고 나면 사실은 그냥 컴포넌트 와이즈 한 거랑 똑같아요. F 프라임 컴마 F가 처음이니까 좀 재서 있으면 F 프라임 T 컴마 G 프라임 T 컴마 H 프라임 T가 된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렇게 되는 거를 이제 뭐 데리버티브라고 부르고 미분한 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디퍼렌셔블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냥 컴포넌트 스칼라 펑션들이 그렇게 되기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R is smooth가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 제가 C infinite smooth라고 보통 얘기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조금 다르게 정했어요. A little bit different. 뭐가 다르냐면 if definition dt분의 dr is continuous and never zero. never zero 벡터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벡터 밸류 펑션 미분하면 다시 벡터 밸류 펑션이 나오는데 컨티뉴어스는 뭐 그렇다 쳐요. 그러니까 한 번 미분은 어떻게 보면 C1만 가정한 거죠.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never zero가 왜 했냐면 가다가 커브가 이렇게 가다가 멈췄다가 가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예. 그래서 그거 빼먹으려고 이제 요걸 하나 추가로 집어넣어 준 거고 C 인피니트 대신에 요걸 해서 조금 약하게 다루고 싶은 걸 다 다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탠다드 노테이션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 보면 빨간색에 defined라고 돼 있는 부분은 있는데 여기다 제가 빨간 줄로 이렇게 밑줄을 쭉 꺼놨죠. 사실 이걸 defined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R'(T) is defined to be the vector tangent to the curve at P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defined가 아니라 저렇게 정의를 하면 저게 이제 수직이라는 거 tangent하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문제죠. 네. 그쵸. 저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defined는 아니고요. We have to show. 근데 캘큘러스라서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다가 그냥 defined라고 쓴 것 같아요. 사실은 in fact we have to show that. 그래서 거기까지는 됐고 근데 이제 스무드 안 하더라도 중간중간 끊어지는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더 확장해 갖고 이렇게 스무드한데 여기 멈추거나 뭐 미분이 뭐 이렇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거를 이런 걸 이제 문제가 생기면 C1, C2 뭐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이런 걸 이제 피스와이즈 스무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피니션이 있는데 어떤 포인트가 있고 벨로시티 뭐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라 뭐 굳이 할 것도 없지만 뭐 써주면 데피니션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번부터 그냥 쭉 쓰면 velocity에서 얘는
이제 미분한 거, 시간 미분. 요걸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두 번째, speed. 그래서 velocity하고 속도와 속력은 항상 구분해야 되죠. 속도하고 속력. 속도는 벡터고 속력은 스칼라죠. 그래서 얘는 그냥 velocity의 절대값 그냥 이거에 지나지 않고요. acceleration 걔는 이제 a 벡터인데 그냥 dr을 갖다가 dr이 아니라 dv를 한 번 더 미분한 거. 이제 이렇게 하기도 귀찮으니까 t를 붙이고 at는 그냥 by definition 이건 정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v 프라임 t인데 걔는 이제 위의 정의에 의해서 r2 프라임 t인 거죠. 두 번 미분한 거. 그리고 네 번째, 그다음 direction은 뭐 사실 별 의미 없어서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얘는 acceleration 가속도 여기까지 됐고, 가속력 하면 또 거기다 그냥 스칼라 붙이면 되겠죠. 그다음에 differentiation에서 벡터 미분에서도 거의 이제 사실 다른 거는 별게 없고 프로퍼티를 한번 보면 자, 뭐 1번 이런 건 당연하고 2번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ft 스칼라 펑션에다가 벡터 밸류 펑션을 한 다음에 걔를 미분하면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 이런 식으로 돼서 고배 미분법, 합산수 미분법은 아니고 고배 미분법 프로덕트 룰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고배 미분법이 된다. 그래서 그거 애널로그가 되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거의 당연하고, 이제 역시 5번하고 6번 역시 비슷한데 ut 곱하기 vt를 근데 곱하기가 이게 그러니까 벡터 둘이 곱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네. 그걸 이제 닷 프로덕트를 하고 걔를 미분을 했어요. 그러면은 역시 비슷한 게 성립하는데 미분 닷 v 플러스 u 닷 v 프라임 이런 게 되고, 역시 다 그런 거에서 이제 확장되는 거고, 거의 비슷한데 ut 크로스 프로덕트 v, 얘는 스칼라 밸류드 펑션이었는데 여기는 심지어 이제 벡터 밸류드 펑션이고 미분하면 역시 또 거의 비슷한 게 되는데 증명은 다 해야 되고요. u 프라임 크로스 v 플러스 u 크로스 v 프라임 이런 것들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인 룰 7번 u에다가 여기다 스칼라 펑션을 합성을 하면 그걸 미분을 하게 되면 겉에 거 미분 속에 거 미분, 겉에 거 미분 u 프라임 ft 곱하기 이 곱하기는 진짜 그냥 곱하기예요. 닷 프로덕트 아니고 f 프라임 t 이렇게 돼서 얘를 이제 책에는 이걸 앞에다 이렇게 써놨죠. 얘는 진짜 곱하기고. 네, 여기까지고요. 증명은 안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마지막 건 체인 룰이죠. 합성함수 미분법. 그 다음에 벡터 펑션 오브 컨스턴트 랭스가 있어서 요거는 이제 좀 중요한데 나름 중요한 거고요. 벡터 functions of constant length. 얘가 나중에 어디로 이어질 거냐면 유닛 스피드 커브로 이어질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나오면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관련이 있다 이 정도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저걸 그림으로 좀 나타내 보면 옆에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있어서 예를 들면 스피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디어스가 r이라고 쳐요. 근데 그 위에 커브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은 내가 커브 자체는 막 이상하게 가더라도 원점부터 거리는 항상 일정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RT의 길이가 이제 길이의 제곱이 C 제곱인 거죠. 길이는 C인 거고, 이걸로 일정하다고 하면 걔를 바꿔가지고 미분을 해보면 양변 제곱한 다음에 뭘 쓰냐면은 그 프로덕트 룰을 쓰면 근데 요거는 이제
프로덕트 룰도 3개죠. 2번, 5번, 6번 중에 우리는 프로덕트 룰 뭐를 쓰냐면 5번을 써가지고 다 프로덕트에 대한 프로덕트 룰을 쓰면 2배 R 프라임 T 닷 RT는 0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게 사실은 V 벡터잖아요. 그래서 속도 벡터하고 위치 벡터가 서로 수직이다. 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뭐 거의 당연하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를 좀 안 하고 지나갔는데 이렇게 커브가 있으면 원점은 어딘가 있을 거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게 R 벡터가 있을 거고 여기서 이제 수직은 아니지만 이렇게 접선 벡터가 있으면 각도가 수직일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R 프라임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여기서 어디를 그어도 이거랑 요거랑 수직이 된다는 거죠. R 벡터하고 R 프라임 벡터가 그냥 그 얘기가 다예요. 그래서 R 닷 DT분의 DR 벡터가 한 게 0이 된다. 서로 퍼펜디큘러 하다. 그 얘기고요. 13.2로 넘어가서 뭐 별 얘기가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가죠. 아유. 그래서 integrals of vector valued functions projectile motion. 그래서 일단 인티그럴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rojectile motion. 자, 그래서 뭐 인테그럴 별로 없고 projectile motion은 투사체? 우리말로 하면 뭐 그런 뜻인데 한마디로 포물선 운동이에요. 포물선 운동. 투사체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포물선 운동. 지금이야 너무 쉽게들 다들 알지만 사실 포물선 운동이 처음 밝혀진 것도 미적분학이라는 도구가 나오고 난 뭐 한 1600년대 이후 이렇게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500년도 채 안 된 거죠. 물론 그 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수식으로 정확하게 엄밀하게 유도가 된 거는 그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래서 엔티 데리버티브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보통 부정적분이라고 번역하죠. 부정적분. 그래서 데리버티브 미분한 건데 그거의 그러니까 정분이에요. 어쨌든 그건데 일단 적분은 또다시 두 개로 나뉘잖아요. 적분은 부정적분과 정적분으로 나뉘죠. 그래서 이제 대충 얘기하면은 얘는 인테그랄 뭐 그냥인 거고 얘는 인테그랄 A에서 B 이런 느낌인 건데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든다 이게 어떤 지금 현재 교육 과정이 대단히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는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일단 얘는 indefinite이라고 보고요. indefinite. 그러니까 뭔가 이제 위에 아래가 아무것도 안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definite하다는 거는 뭔가가 정해진 거죠. definite. definite integral, indefinite integral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그래서 얘가 antiderivative 만약에 어떤 벡터 밸류드 펑션이 있는데 r이 있는데 걔를 미분을 했더니 그게 스몰 rt가 나온다. 그러면은 요걸 갖다 antiderivative 라고 하자. 그럼 antiderivative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골랐을 때 사실은 거기다가 dt 한 거는 요게 이제 기호고요. 인테그랄 rt dt는 large rt 플러스 c 이걸 하나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적분상수 c가 붙어서 이런 게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ntiderivative 했으니까 또다시 definition 해서 이제 definite integral 그래서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rt dt는 하고 나면 성분으로 쓰면 원래 rt를 뭐라고 쓰냐면 내가 역시 f, g, h라고 쓴다고 하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 t, dt 다 써야 되는데 안 쓸게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g,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h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거 이제 밑줄을 안 쳤네요.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긴 한데 Calculus 근데 이제 미적분학인데 for 뒤에 뭐가 붙죠? for Vector Valued Functions Vector Functions 네. 그거에서 이제 하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rt dt는 사실은 large rt를
브레이킷 씌워서 AB 이건 그냥 기호에 지나지 않고요. 노테이션이고 large R에 B 마이너스 large R에 A 이렇게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사실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고딩 때 역시 고딩 때 그리고 고딩이기도 하지만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 이제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가냐면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게 부정적분을 먼저 가르친 다음에 이제 이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를 언급하고 그래서 정적분을 언급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얘는 indefinite, 얘는 definite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근데 사실은 얘네 둘은 역사적으로 이 순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냥 둘이 따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정적분은 오히려 정적분이 더 오래됐죠. 역사적으로는. 얘는 넓이 혹은 뭐 부피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개념인 거고 얘는 일종의 그냥 미분의 역연산 그냥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건데 둘이 관계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다가 그래서 물론 이게 엄밀하게 정의돼서 이제 구분구적법하고 연결되면서 그렇게 리미스로 이제 인테그랄 A에서 한번 고등거 복습해 보면요. fx dx는 리미트 시그마 n은 무한대로 가고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로 가도 좋고 0에서 n-1로 가도 좋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fxk 델타 x 요 각각이 뭔지는 그래서 일단 써보면 리미트 시그마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리미트 시그마가 어쨌든 합하는 거에 그게 인테그랄로 바뀌고 fxk가 fx로 바뀌고 요 델타 x가 dx로 바뀐다. 그러니까 미소 변화량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근데 이걸 이제 다 풀어서 쓰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리미트 시그마의 f에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의 k 곱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정적분과 무한급수 이런 단원으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되겠죠. 근데 뭐 다 좋아요. 다 좋아. 이렇게 엄밀하게 정의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전 교육 과정은 여기까지 하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이게 놀라운 발견이고 사실은 얘는 발견인 거죠. 발견이 먼저고 그래서 그걸 엄밀하게 증명했을 뿐인 거고 사실 둘이 따로 발전했다. 그걸 하나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정적분은 반드시 넓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새 교육과정 이게 이제 2014 교육과정이고요. 그 이전 교육과정이고요. 이번에 이제 새 교육과정 아마 2019 교육과정일 거예요. 2019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놀랍게 바뀌었냐면 그냥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할 때 아예 그냥 이걸 라주 f에 그러니까 일단 물론 indefinite 그냥 부정적분 언급한 다음에 그냥 이걸 정의로 삼아 버려요. 물론 뒤늦게 이걸 가르치긴 해요. 오히려 이 부분을 뒤늦게 하기는 해요. 이과의 한정지어서. 근데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이거는 교육과정이 완전 개막장으로 갔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막장으로 갔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최악이고요 이거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고요. 그래서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헬모션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 써 있는 걸 다 일일이 하지는 않겠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해놓은 걸 다 해 보시고 그래서 뉴턴의 이제 differential equation ODE죠.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에요. 편미분방 정식이 아니라 상미분방 정식. 반대는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요게 이제 dt 제곱분의 d 제곱 r은 마이너스 g j 벡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0, 마이너스 g, 중력장 하니까 잠깐만 있어봐요. 2차원에서 따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3차원은 아니고 R2에서만 일단.
그래서 이렇게 평면에서 R2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중력 G가 작용하고 있는 거고, 물론 G는 9.8m/s 제곱이겠죠. 그래서 사실 근데 이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F는 ma예요.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죠. 뉴턴스 세컨 러 운동 방정식, 가속도의 법칙. 그래서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니셜 밸류, 이니셜 컨디션,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니셜 컨디션은 뭐가 있냐면 R 벡터가 초기 위치를 주고, 그 다음에 dt분의 dr 한 번 미분한 거, 그게 v여야 되는데 v0. 그래서 이렇게 줬을 때 이제 블라블라 하는 과정을 거치면 r는 어떻게 되냐면, 풀면 v0 코사인 알파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쏜 거죠. 그러면 이렇게 프로젝타일 모션을 그리면서 갈 거고, 여기 이제 v0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위치가 이제 꼭 원점이라는 보장은 없죠. 꼭 원점이라는 보장은 없어서 이렇게 하지는 않겠고, 뭐 이렇게 좌표축은 어딘가 있다고 쳐요. 그랬을 때 이게 이제 R0인 거고, 보통은 땅에 있겠지만, 그래서 뭐 건물 위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쳤을 때 이쪽으로 G가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각도가 알파고 이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코사인 알파의 t, 저는 성분으로 다 쓸게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여기는 뭐냐면 v0 sin t의 sin 알파의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에다가 여기까지는 괄호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건데, 사실은 또 고딩으로 넘어가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 사실은 뭐 그냥 뭐 미분 적분 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데, 그래서 V는 V0 플러스 AT, 그 다음에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그 다음에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사실 요 마지막 식은 이거 두 개에서 T를 소거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요거인데, 사실 그거의 스페셜 케이스, 이거의 스페셜 케이스에 지나지 않는다. 그 정도만 언급을 해두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하이트, 뭐 타임 해갖고 레인지 뭐 했을 때 하이트, 그 다음에 뭐 타임, 플라이트 타임, 그 다음에 레인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각이 뭐가 되냐면 Ymax는 V0 sin 알파 전체의 제곱 나누기 2G 요거고, 그 다음에 T는 EV0 sin 알파 G, 그 다음에 R은 G분의 V0 제곱에다가 sin 2알파 이렇게 나와서, 가장 멀리 던지고 싶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거의 맥시멈을 찾고 싶은데, 이게 언제 맥스냐면 2알파가 90도일 때, 즉 알파가 45도일 때. 그래서 45도 각도로 쏘는 게 제일 멀리 간다. 그런 얘기를 이제 당연한 결론들이 나오죠. 그래서 13.2가 일단 끝나고요. 13.3으로 가서 arc length in space. 자, 그래서 definition. parametric curve RT가 있고요. 걔가 이제 뭐 지금까지는 FGH 이렇게 쓰더니 여긴 또 XT, YT, GT라고 썼어요. 뭐 상관없어요. XT, YT, GT라고 쓰고,
그랬을 때 길이 랭크인데 얘가 parameterization이 t는 a 이상 b에 이렇게 이제 closed interval에서 돼 있고 그랬을 때 length는 a에서부터 b까지 루트 x 프라임 t 저렇게 쓰지 말고 책에 나온 대로 쓸게요. dt분의 dx 전체의 제곱 dt분의 dy 전체의 제곱 dt분의 dg 전체의 제곱에다가 dt 이렇게 됐는데 사실 굉장히 당연한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게 심지어 데피니션이죠. 물론 물리적으로 저렇게 정의하게 되는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수학적으로 그냥 저게 정의고요. 이렇게 있어서 v에다가 dt 늘 말씀드렸지만 그냥 속력을 적분해 갖고 거리가 나온 거니까 뭐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렇게 되고 여기까지는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진짜 중요한 건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제 arc length parameter 자 요건 이제 나름 중요하고요. 그래서 s of t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인테그랄 t0 어떤 이거 t0 뭐 별로 상관은 없어요. t0에서부터 t까지 루트에 똑같아요. 근데 이제 vt인데 v 타우 d 타우 바꿔준 거는 더미 베리어블인데 여기 진짜 t가 있기 때문에 바꿔준 거죠. 그래서 이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면요. 내가 어떤 스무드 커브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스무드는 C 인피니트 아니고 C1 플러스 네버 제로 요거 있었죠. 그러니까 가다 멈추지는 않고 이렇게 부드럽게 페르메트릭 커브로서 부드럽게 가는 그런 커브가 있다고 쳤을 때 근데 속도가 빨랐다 느렸다 막 들쭉날쭉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속도를 스무딩 해주려면 이 S라는 페르미터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면은 그게 길인데 내가 여기 T0에서 이제 해갖고 어떤 T까지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은 T가 이제 점점 움직일 거 아니에요? T가 여기서 이제 여기를 출발해갖고 이렇게 점점 움직여갖고 이렇게 계속 움직일 건데 그러면 내가 어떨 때는 빨리 가고 어떨 때는 늦게 가고 아이고 어떨 때는 이렇게 빨리 가고 어떨 때는 좀 늦게 가고 뭐 다시 빨리 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텐데 그거를 하고 나면 이거는 사실 눈으로 좀 계산을 봐야 감이 올 거라서 계산을 보면 좋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일단 각자 보실 것도 나쁘진 않은데 example 2를 한번 언급하죠. 그래서 example 2 제가 밑줄은 안 쳐놨는데 example 2에서 RT를 또다시 코사인 t, 사인 t, t 딱 보자마자 얘는 서클 위에 있기 때문에 실린더 위에 있어요. 이런 실린더 위에 있고 반지름 1이고 근데 얘가 돌면서 처음에 0일 때 어디냐면 1,0,0이죠. 1,0,0이니까 처음에 여기서 이 위에서 시작하겠네요. 이렇게 있어서 여기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중에 여기 파란색으로 여기서 출발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 서클을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아 올라가면서 이렇게 돌아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 커브가 있을 텐데 얘는 속도가 어떨지는 모르겠어. 그건 구해봐야 하는 거고. 근데 아마 거의 일정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해보죠. 뭐. 그래서 이 경우에 뭐 t0를 그냥 0으로 잡을게요. 그래서 t0를 0으로 놓고 인테그랄 어디서 출발하냐는 내 맘이니까. 그래서 s of t는 어떻게 잡냐면은 0에서부터 t까지 그 다음에 이제 vt가 뭐가 될 거냐면 계산해보면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얘는 1 이렇게 되니까 절대값 v는 뭐가 되냐면 루트 2가 되죠. 네, 그래서 루트 2에다가 d 타우 요게 나오니까 루트 2t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시간이 지나면 거리는 이렇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저걸 다시 미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유닛 스피드는 아니고 그러니까 속도가 1인 건 아니고 속도가 루트 2로 일정하게 어쨌든 얘는 일정하게 가는 그런 커브인 거고요. 그랬을 때 저 ST를 가지고 크랭스 파라미터 S를 가지고 새롭게 파라미터라이즈를 하면 R의 S는 보통 이렇게 쓰는 게 보통인데 아주 엄밀하게 쓰면 R의 S의 T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걔는 이제 우리가 뭘 아냐면 그러니까 지금 S는 루트 2T인 거니까 그래서 ST가 이제 처음에 RT가 이게 주어졌으니까 여기다가 T는 루트 2분의 1 S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나오냐면 코사인 루트 2분의 1S, 사인 루트 2분의 1S, 루트 2분의 1S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정리를 아직 안 했지만 이렇게 했을 때 RS becomes a unit speed curve. 이게 무슨 말이냐면 S를 새로운 파라미터로 했을 때 요거의 길이는 항상 1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는 루트 2였는데 말이죠. 그래서 V 프라임 T는 요거였는데 요게 바뀌었죠. 근데 이거는 사실 스케일링이니까 상관없는데 이거 자체가 만약에 뭐 변해가지고 루트 2에 무슨 뭐 사인 T 막 이런 식으로 더하기 코사인 뭐 3T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더라도 얘는 무조건 1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repair 이런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reparameterization이라고 불러요. parameterization. 재매개화인 거죠. 네, 그렇게 매개화를 다시 해서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적분이 불가능하다든지 인버스를 구할 수 없다든지 뭐 인버스를 못 구한다든지 아니면은 적분이 불가능하다든지 이런 경우로 못 구할 수 있는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최소한 그러니까 이건 프랙티컬리는 그래요. 프랙티컬리는 그렇고 실제로 뭘 하려고 그러면 계산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적어도 우리는 뭘 가지고 있냐면 인버스 펑션 티어럼이나 뭐 그런 그러니까 해석학적인 도구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항상 가능해요. 언제? 스무드. 여기서 말하는 스무드는 C1 플러스 저거인 저 스무드를 가정했을 경우에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어려운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이제 끌어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dt분의 ds는 요게 이제 절대값 vt 요게 이제 중요한 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걸 이제 뭐 역함수 미분법이나 이런 걸로 해서 나중에 연결이 될 수는 있고요. 그 정도만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섹션 여기서부터는 사실 안 할 건데 언급만 하고 지나갈게요. 섹션 13.4 이후로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건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커베이처 그 다음에 노멀 벡터 오버 커브 그래서 이런 걸 할 건데 이제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뭘로 이어질 거냐면 TNB 프레임이라는 걸로 이어질 거예요. 또는 프레네 세레 사람 이름이에요. 프레네 세레 프레임 뭐 이런 걸 부르는데 이게 이제 미분기하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differential geometry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자 그래서 이제 아크랭스 파라미터가 왜 그렇게 중요하다 그랬냐면 dt over ds 여기선 개념적으로만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닛 스피드 커브를 항상 가정할 거예요. 이론적으로 항상 가능하고 그러니까 들쭉날쭉하는 게 왜냐면 이게 이 곡률이 얼마나 휘었냐 이거 곡률이잖아요. 곡률이 얼마나 휘었냐 하려면 얘가 들쭉날쭉하게 똑같은 스피드로 움직이는데 얘가 얼마나 이게 확 꺾이냐 아니면 이렇게 좀 팍 꺾이냐 아니면 이렇게 좀 완만하게 꺾이냐 이런 걸 이제 구분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얘를 이제 얘가 S인 게 유닛 스피드 커브인 게 엄청 중요한 거고 유닛 스피드 커브를 하기 위한 그런 아크랭스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인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움직였을 때 변하는 그 이것도 벡터일 텐데 길이를 재요. 그걸 카파라고 해서 이게 커베이처고요. 그랬을 때 그거를 근데 이제 아크랭스 파라미터로 하면 티어럼은 뭐냐면 티어럼은 카파가 사실은 페르메트라이제이션, 리페르메트라이제이션이 어려울 수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체인룰을 이용해서 1 페르메트라이제이션 다시 하지 않고도 t로 하는 방법을 하면 d를 dt 이거예요. 근데 사실 얘는 아무것도 아닌 게 써놓고 나면 dt분의 d 라지 t 여기가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 dt분의 ds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하면 안 되지만 마치 dt가 없어지는 것처럼 꼼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된다. 뭐 대충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필요하면 갖다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데피니션 하고 끝낼게요. 바로 데피니션 그래서 n 벡터 노멀 벡터인데 얘는 1 over 카파에 dt over ds 데피니션인데
요거는 데피니션이었고 역시. 근데 이것도 사실 당연해요. 역시 theorem은 이건 theorem도 아니죠. 그냥 다시 쓰면 사실은 요거의 길이가 정확히 값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아까 그게 나오죠. constant length curve, constant length in curve with constant length 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스피어 위에 있는 거였죠. 그래서 한마디로 curve on the sphere인데 curve on the unit sphere, unit sphere, unit sphere, unit sphere는 보통 S2라고 쓰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은 얘가 항상 요 벡터하고 요 벡터가 R하고 R 프라임이 수직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게 수직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걸 이용하기 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수직인 거는 맞고 길이로 나눴으니까 얘가 그래서 다시 유닛 노멀 벡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커브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일단 플레인 커브만 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게 탄젠트 벡터 t인 거고 그거 이제 안쪽으로 요게 n 벡터가 되는 이건 이제 in 2D 2D에서는 그렇고 3D에서도 비슷해요. 3D에서도 조금 다르지. 3D는 이제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운데 아무튼 그랬을 때 거의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걸 이용해서 역시 뭐 밑에 이제 DT로 다 바꿔가지고 역시 theorem은 저걸 저렇게 안 하고 n 벡터를 갖다가 DT 오버 DT 요걸 갖다가 나누기 그거의 크기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체인룰 써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뭐 이제 뭐 circle of curvature, 뭐 osculating curves 뭐 이런 거 쭉 나오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나는 radius of curvature 요거 하나죠. radius of curvature. 그래서 요거는 걔가 rho는 1 over kappa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책에 나온 이런 뭐 포물선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는 좀 덜 휘어 있고 여기는 많이 휘어 있잖아요. 여기 접하는 원을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그리면 이런 게 이제 곡률 원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radius of curvature 또는 circle of curvature 그러면 이건 곡률 원인데 곡률 원 이거는 곡률 반경 그렇게 했을 때 여기는 이제 그리면 이게 원이 엄청 커질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곡률이 크죠. 카파가 큰 거고 얘는 카파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카파가 크다는 얘기는 레이디어스는 거꾸로 작아지고 얘는 카파가 작으면 레이디어스는 커져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역수가 사실은 된다는 걸 물론 증명해야 되지만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돌 때 그러니까 반지름이 만약 거꾸로 말해서 한마디로 카파는 거꾸로 말하면 여기서 로분의 1 그러니까 반지름분의 1이라는 거예요. 내가 반지름이 R인 원이 있다면 그거의 곡률은 R분의 1이다. 이런 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돌 때 원심력이 얼마나 세게 느끼냐 이런 거랑 관련되는 거죠. 우리가 지구에서 지구가 거의 평평하다고 느끼는 이유도 이 R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얘가 거의 0으로 느껴지는 이런 이유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구하는 얘들이 나오긴 하지만 저희는 다 건너뛸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나면 마지막에 13.5에 가면 드디어 TMB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탄젠트 노멀 그 다음에 이거는 바이노멀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동시에 수직하다는 얘기인데 B벡터의 정의만 보면 T 크로스 N이에요. 자 그래서 T벡터가 있고 N벡터가 있으면 오른손으로 감아줘서 엄지가 향하는 이게 B벡터다. 그래서 이걸 왜 하는 거냐면 커브가 3차원에서 막 돌아다닐 때 비행사가 파일럿이 날아다니는 상황을 생각해요. 그러면 절대좌표계를 하나 생각하고 이거의 움직임을 기술하는 것보다 순간순간 얘가 진행하고 있는 T, N, B 저쪽 방향이네요. 그리기 어렵게 제기를 T, N, B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순간순간 바뀌게끔 T, N, B 이런 식으로 해서 운동을 기술할 수 있다는 거죠.
기술한다는 게 스테이트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동을 기술하는 방법이다. 그런 프레임으로서 TMD 프레임을 다루게 된다. 네,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디테일은 단 하나도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이런 걸 이용하면 이제 뭐 토르션도 나오고 뭐가 나와서 제가 정리해 놓은 거 밑줄을 쳐 놓은 게 마지막에 있는데 하지는 않겠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갖고 예를 들면 케플러 법칙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중에 케플러스 로 이런 거를 증명할 수가 있게 돼요. 이게 이제 대충 뉴턴하고 케플러 이런 시대에 이루어졌던 일들이죠. 뭐 타원의 20률도 나오고 뭐 그래서 뭐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뭐 이런 게 나오긴 하죠. 언급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뭐 이런 게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